하늘을 가르는 굉음 속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도박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F-21 전투기가 마침내 국산 엔진을 품고 힘차게 날아오른 것이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외국 기술에 목을 매달아야 했던 한 나라가 스스로의 심장을 완성해냈다는 선언이었고, 그것은 전 세계 군사 균형에도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었다. 사실 KF-21은 태생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세계 최강 미군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 자체가 수많은 회의론에 부딪혔고, 엔진은 절대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비아냥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끈질기게 도전했고 마침내 엔진까지 스스로 바꾸어내는 대역사를 쓰게 되었다. 이 뉴스가 전해진 순간 한국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국제사회의 공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었다. 특히 미국은 강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적 속박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앞으로 미국의 전략 구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과연 KF-21의 국산 엔진 교체 성공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진보일까? 아니면 새로운 패권 고도의 서막일까?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자. KF-21이 처음 설계될 당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었다. 대한민국은 항공전자, 레이더, 스텔스 설계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지만 전투기의 핵심 추진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벽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선택한 길은 외산 엔진, 즉 미국산 F414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제약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미국의 통제였다. 외산 엔진을 쓰는 이상 한국은 언제든 수출 제한이나 사용 승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군사장비 수출 협상이 무산된 배경에는 미국의 까다로운 통제 장치가 있었다. 둘째는 기술 축적의 한계였다. 미국산 엔진을 단순히 도입해 조립하는 것으로는 결코 독자 기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KF-21은 완성도 높은 플랫폼이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종속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군사 전략가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만약 엔진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출이 거부된다면 KF-21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외교 카드로 작용했다. 특히 무기 수출을 통해 국방산업을 성장시키려던 한국의 계획은 매번 미국의 승인 절차에 묶였다. 이 때문에 엔진 독립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활의 문제였다. 하지만 세계 최정상 수준의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들조차 오랜 연구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였다. 한국이 감히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불가능이라 단정 지을수록 도전의 불씨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한국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항공우주연구원, 방산업체, 수많은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국산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초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작은 부품 하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폭발적 진동이 발생했고 열처리 공정의 미세한 오차가 전체 성능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문제를 분석하고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하며 점점 정밀도를 높여나갔다. 특히 난관이었던 부분은 고온 고압을 버티는 터빈 블레이드였다. 엔진이 내뿜는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디면서도 안정적으로 회전해야 했기에 세계 몇몇 국가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연구진은 수년간 금속 재질과 냉각 구조를 바꾸고 또 바꾸며 마침내 기준을 충족하는 블레이드를 만들어냈다. 이는 곧 국산 엔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역할도 컸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방산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했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기간 지원을 이어갔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실험용에 불과했던 엔진이 실제 KF-21 기체에 장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 소식은 군 내부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말로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성이 터져나온 것이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활주로 끝에 섰다. 수많은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조종사가 스로틀을 밀어붙였다. 강력한 굉음과 함께 기체가 흔들리더니 이윽고 매끄럽게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의 순간이었다. 시험 비행은 완벽했고 국산 엔진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제 성능을 입증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용 엔진, 독자 개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더 이상 외산 엔진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한국 국방사의 판도를 바꾸는 쾌거였다. 국산 엔진의 성공 소식은 곧바로 워싱턴과 세계 주요 군사당국의 귀에 들어갔다. 미국은 겉으로는 축하의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 지금까지 미국은 첨단 무기 체계에서 필수 부품을 쥐고 동맹국들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특히 전투기 엔진 분야는 미국이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역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스스로 해낸 순간 그 통제력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즉각 논평을 쏟아냈다. 어떤 이는 한국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 뿐이라고 깎아내렸고, 또 다른 이는 만약 한국이 본격적으로 엔진을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무기시장 점유율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 내 군수업체들은 긴장했다. KF-21은 원래부터 동남아시아, 중동 등 수출 잠재력이 큰 기체로 꼽혔는데 이제 엔진마저 독자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승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만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즉각 한국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일본은 자체 전투기 개발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지만 아직 완전한 독립 엔진 개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성벽을 돌파하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중국 역시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도약이 자국 군사력에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이 드디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 고 분석했다. 이제 미국의 수출 허가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무기 생태계에 의존해왔던 한국이 새롭게 힘을 가지게 되면서 동맹 구조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군사 전략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다. 기존의 외산 엔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정비 부품,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모두가 해외에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에서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품 수급부터 장기적인 개량까지 모두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는 전시에 특히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두 번째는 전술적 유연성이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단순히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했다. 예를 들어 동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한국군 자체의 요구에 맞게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진정한 주도권을 의미했다. 세 번째는 산업적 효과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소재, 열처리, 정밀 가공 기술은 다른 방산 분야와 민간 항공 산업으로도 파급되었다.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은항공 엔진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더 나아가 항공우주 분야 전반에서 기술 독립과 수출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군사적 자존감도 크게 높아졌다. 한국군은 이제 KF-21을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믿고 하늘을 난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군의 사기와 전투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과는 향후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에서 결정적 무기가 될 전망이다. 엔진을 포함한 완전한 독자 기술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수요국에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동시에 외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장점까지 갖췄다. 이는 곧 한국을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키워왔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 전투기의 심장을 완성했고 이는 외교 협상에서 훨씬 더 큰 발언권을 보장하는 무기가 되었다. 첫째,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틀 속에서
한국은 종속적 위치에 머물렀지만 국산 엔진의 성공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획득했다. 앞으로는 특정 무기 수출이나 군사협력에서 미국의 승인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줄어든다. 이는 곧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독자적 기술과 수출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은 주변국에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둘째, 방산 수출 시장의 판도 변화다. KF-21은 이미 성능과 가격 면에서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더해지자 한국은 완전 독립형 전투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나 간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매력적으로 본다. 셋째, 국내 산업과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첨단 기술은 민간 항공, 우주 산업으로 확산된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을 넘어 기술 수출국으로 체질이 바뀌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린다. 더불어 청년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차세대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도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국방 자립은 단순히 군사적 안전 보장을 넘어 국민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다. KF-21 국산 엔진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고,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단순한 방산 강국을 넘어 미래의 항공우주 패권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KF-21의 심장은 한국의 손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 울림은 이미 세계 곳곳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이다. KF-21 국산 엔진 성공의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 세계 군사균형과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이 보이는 반응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KF-21의 의미가 얼마나 거대한지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일정 부분 협력과 통제를 동시에 시도해왔다. F414 엔진을 공급하며 기술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견제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성공하면서 이 전략은 무너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스스로 무기를 완성해 수출까지 한다면 자국 무기 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KF-21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미국 무기와 달리 정치적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미국 내 군수업체와 로비 세력은 한국산 무기의 성장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치적 압박이나 기술 협력을 빌미로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응은 보다 미묘하다. 중국은 제2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우며 동북아 군사 패권을 과시해왔지만 엔진 문제에서 늘 약점을 드러냈다. 중국산 WS-15 엔진은 완성도가 낮아 안정성 문제를 지적받았고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중국은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중국은 KF-21 수출 시장에서 직접 경쟁자로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역시 긴장감을 숨기지 못한다. 일본은 자유대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즉 FX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영국, 이탈리아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엔진 개발에서는 여전히 서방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뼈아픈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이기에 KF-21의 성과는 일본 내에서 국방 예산 증액과 기술 자립 요구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러시아는 또 다른 시각을 보인다. 러시아는 Su-17을 비롯해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을 과시해왔으나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기 수출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새로운 수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KF-21은 Su-35, Su-57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서방 무기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 무기 수출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러시아 무기의 불안정성과 제재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같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출 대상이 제한적이다. KF-21은 가격과 성능의 균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조차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무기시장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의 비동맹적 이미지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KF-21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F-35, F-22, Su-57, Je-20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F-22는 세계 최강의 공중전 전투기로 불리지만 미국은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 경쟁자와는 무관하다. F-35는 현재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투기지만 가격과 유지비가 높고 성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KF-21은 F-35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그만큼 가격과 정비 효율성에서 앞선다. Su-57은 러시아의 자존심이지만 실전 배치 수량이 적고 성능 검증에도 의문이 남아있다. Je-20은 양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엔진 문제와 실전 경험 부족으로 아직은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비교 속에서 KF-21 은균형 잡힌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한국 사회 전반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청년 세대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은 전자, 조선, 반도체에서 세계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군사 항공 분야에서는 늘 뒤처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인재들이 더욱 과감히 도전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대 방산 5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KF-21은 이 흐름을 완성하는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만약 KF-21이 대규모 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방산 수출액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 이는 곧 국방산업이 국가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다. 향후 20에서 30년을 내다봤을 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된다. 국산 엔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형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군용 함재기 버전 무인 전투기와 연동되는 유인 무인 복합 작전기, 전자전 특화형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진화한 KF-21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 국산 엔진이 장기간 실전 운용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의 미묘한 갈등 관리, 중국과 일본의 견제, 러시아 및 유럽과의 경쟁 등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세계 무기시장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공급자로 나섰다는 점이다. KF-21의 심장은 한국인의 손으로 뛰고 있다. 그 맥박은 단순한 전투기의 엔진 소리를 넘어 국가 자립의 선언이자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향한 포효다. 그리고 이 울림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와 세계의 하늘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칠